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알리익스프레스 보면 거의 2배가 뛰었어요. 테무는 신규 진입인데 500만 명이 떡하니 이렇게 모바일 앱 전체를 보더라도 굉장히 찾기 어려운 사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쇼핑의 현재까지 양대축은 쿠팡과 네이버잖아요. 가격 비교를 해서 가장 싼 거를 사야 되는 사람들이 주로 네이버를 이용하는 그런 고객층이 있단 말이죠. 그럼 네이버 이용층은 알리나 테무가 타깃 탈 수 있는 고객층이죠. 쿠팡을 싫어하는 회사들 그들이 지금 이쪽을 좀 밀어주는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 11번가, 지마켓 이런 회사들은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오픈마켓 회사들을 밟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를 알리테무의 공세가 직격타가 되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지금 소식이 이마트가 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사적인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쇼핑 카테고리에서 이 중국 쪽 공습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또 어젠가 오늘 네이버 주총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관련 질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과 한 3개월 정도 전에 이 이슈를 다루긴 다뤘었는데 보니까 이제 연도도 바뀌었고 그리고 그때랑 또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진 것 같아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월 전에 다뤘을 때도 충분히 많이 올라왔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자체에 뭐 큰 충격을 주는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결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정말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좀 흔들리는 느낌이 나요. 그 3개월 동안 이 알리라던가 테무 이쪽의 지배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걸 좀 알아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바일 트래픽 리서치 기관인 모바일 인덱스의 자료를 보면 이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11월 달에 방송했을 때는 한 뭐 550만 명 이 정도 선이었는데 좀 1월 달에 600만 명 이렇게 좀 도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2월 달은 좀 이게 정체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오른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2월 달에 영업일수가 적어가지고 이때는 다 이제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번 주간으로 보면 좀 더 뚜렷하게 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 주간 이용자를 보면 보면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뭐 했을 때가 이제 주간 300만 명 정도인데 이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뭐 테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 좀 이렇게 서비스가 최근 들어서 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했을 때는 200만 명 좀 언더였죠. 근데 이게 250만 명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건 주간입니다. 그리고 월간으로 보시면 이게 확실히 확 느껴지고 있죠. 이게 저희가 11월 달에 250만 명 정도 됐는데 이게 1월 달에 450만 명 거의 뭐 2배 점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버텔그컬에서 메이저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앱 비즈니스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보통 한 300만 명까지는 마켓핏을 찾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수요죠. 수요를 찾고 요게 마케팅을 이제 때려 부으면 400만 명까지는 갑니다. 근데 여기서 500만 명 넘는 게 이게 마의 벽이에요. 500만 명 넘어야지만 1000만 명으로 가고 1000만 명 넘어야 국민 앱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과거에 그 스타트업 회사들을 많이 취재했을 때 배달의 민족, 토스, 그리고 당근마켓이 이 마의 500만 명에서 좀 한동안 정체돼 있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안 넘어가지 하는데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요인의 힘입어 1000만 명 넘고 그리고 유니콘이 됐죠. 그래서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이걸 넘어야 하는 그런 숙제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들 제가 얘기한 배민, 토스, 당근마켓의 경우 이렇게 서비스 지역을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좀 신박한 그런 피처들을 넣어가지고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이게 국민 앱으로 넘어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과 당근마켓이 전국구 단위의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넘어가는데 성공을 했고 토스가 원래는 송금이라든지 신용정보라든지 이런 걸 보는 앱이었는데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다루고 여기에 굉장히 바이럴 가득한 요인들을 넣어가지고 퀴즈라든지 뭐 상품 리워드 뭐 이런 걸 넣어서 이게 1000만 명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들이 수백억
꽤 그 마케팅을 이때 엄청나게 이제 그 연수백억의 마케팅을 때려 부었거든요. 그래서 알리와 테무도 비슷한 전략을 취한다면 분명히 1,000만 명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앞서 첫 번째 대중적인 그런 기능이라든지 지역망을 갖추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정말 수백억 그 마케팅 비용을 때려 붓는 그런 각오가 있다면 좀 1,000만 명 넘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테무가 알리를 엄청 많이 따라왔네요. 그렇죠. 원래는 꽤 차이가 났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 1,000만 명에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진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느냐 이제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 우리나라 유통시장에 충격을 주려면 해외에서 재밌는 물건만 가져오는 정도의 서비스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물류센터를 지을 경우에는 진짜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지금 네, 네. 3개월 전에. 네, 지금 제압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 지금 3개월 동안 그 물류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뭐 변경된 게 있나요? 지금 뭐 사실상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완전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다들 공식 발표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로 치면 거피셜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거의 오피셜. 네. 그러니까 이건 그 담당자들 그 말에서 이미 공식화된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 코멘트 몇 개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 내이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라는 한국 대표인 분이 당일 배송, 이길 배송을 위해 현지 물류센터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발언을 했고요. 조장 세일러 파트너스 대표라는 분은 쿠팡과 같은 현지 플레이어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지 풀필멘트 센터가 필요하다. 이건 사실상 이제 공식화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업계에서는 한 뭐 2억 달러 정도를 알리바바가 1차적으로 쓸 것이다. 2,000억. 2,600억 정도 2,600억. 되겠죠. 네. 네. 그런 걸 쓸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게 짓는다면 굉장히 좀 알리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 그대로 중국 제품을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현재까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의 이제 전략이잖아요. 네. 거기에 싸고 한국에는 없는 물건 아니면 엄청나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서 사람들이 혹시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도 에이 그 뭐 한번 해보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고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그 물류센터를 중국 내에 지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직구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전략이었다면, 근데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는다는 얘기는 중국 제품을 한국에 갖다 놓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려면 한국 물류센터가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형식이어야 돼요. 그럼 관세가 붙나요? 네, 그럼 관세도 붙고 한국 법인이든 아니면 한국의 파트너 사든 그거를 수입하는 형태로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그러려면 뭐 한국만의 인증 이런 거 다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방식은 아닐 거고 한국의 물류센터를 짓는다면 한국의 제품을 소싱해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겠죠. 그거는 곧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와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외국 회사지만 한국에서 이커머스 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그렇게 거죠. 되면은. 네네. 이게 예전에 아는 사람이 해외 제품 좀 수입해서 파는 걸로 재미를 봤던 친구가 있는데 뭐 유모차에 네네. 장갑 같은 거 이제 방한 장갑 같은 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유모차에 붙는 거라서 그 아이 관련 인증 이런 걸 다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냥 떼다 파는 건데도 그것 때문에 뭐 한참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신에 한번 뚫고 나면은 남들이 잘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판매하는데 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풀필멘트 센터를 짓고 중국 거를 수입해 오는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파는 제품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완전 이야기가 그러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긴 쉽지 않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언제나 오픈마켓을 유지하는 전략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순간 오픈마켓이 아닌 거예요. 오픈마켓을 유지하려면 직구가 현재로서는 직구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고 한국에 지으면 한국의 우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처럼 알리가 직매입하는 건 아니고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자기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류센터에 잠시 보관해두고 거기서 배송 나가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K-메뉴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한국 제품들을 중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해주셨던 풀필먼트 센터가 생겼을 경우에 큰 변화가
다가올 것이다라고 이제 3개월 전에 말씀해주고 방금 얘기했던 거랑 조금은 다른 양상이에요. 그냥 K 베뉴를 넣어놓고 우리나라 판매자들이 지금 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아마 자체 물류망을 갖추기 전에 아마 사전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트너들을 대거 소싱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한국인들에게 배송해주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제가 K-베뉴 기능이라는 서비스를 한번 봤는데 일단 괜찮더라고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괜찮은데, 첫 번째는 되게 대형 파트너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CJ, 뭐 농협, 그리고 뭐 LG 생활건강, 애경, 뭐 이런 좀 큰 뭐랄까 그런 파트너사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한 10개 정도 생필품을 봤는데 싸요. 다른 오픈마켓보다 한 30% 정도 싸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마 계약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거를 감안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자체로 파괴력이 있고 굉장히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최저가라는 그 혜택을 정말 제대로 공략을 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좀 빠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너무 이르다. 조금 빠르게 들어오지 않았나. 왜냐면 좀 알리익스프레스의 강점은 일단은 굉장히 싼 제품을 그리고 굉장히 이색적인 제품을 이렇게 직구를 통해서 해준다는 건데, 근데 뭐 그 우리나라 대형 그 벤더들을 들어와봤자 사실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요. 모든 오픈마켓이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이게 정말 다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데 이걸 분명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알리 측에서는 좀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리지 않았나. 지금 물 들어올 때 놓아야 된다. 좀 빠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좀 의사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K-베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전까지는 중국 직구 플랫폼으로서 이제 버티컬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우리나라 물품들을 소싱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거듭나면서, 예를 들어서 로켓 배송을 하는 쿠팡과는 아직은 그 차이가 나겠지만 뭐 G마켓이라던가 뭐 11번가 뭐 UMF 이제 이런 데랑은 거의 겨룰 수 있는 선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봤을 때 그게 좀 빠른 의사결정의 원동력이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로 쓸 수 있는 건데 뭐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YG 앱이라고,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모바일 리서치 기관이에요. 근데 그 모바일 인덱스하고 다른 그런 리서치 기관인데 여기도 굉장히 그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딱 보면 여기서 임팩트가 확 느껴지죠. 1위 쿠팡, 네. 근데 2위에 알리익스프레스, 3등 11번가, 4등 테무, 5등 지마켓, 그 다음으로는 뭐 다 이제 우리나라의 오픈마켓 회사들을 밟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순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작년 동월 대비 증가수가 더 놀랍더라고요. 네. 알리익스프레스 보면 거의 2배가 뛰었어요. 네. 400만 명 이상 성장을 하면서 800만 명 이렇게 사용자 수를 형성하고 있고, 테무는 이제 신규 진입이군요. 신규 진입인데 뭐 500만 명이 떡하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모바일 앱 전체를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그 찾기 어려운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격적 행보를 보이겠구나. 그리고 이게 이 순위가 일시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들게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앱 비즈니스라든지 인터넷 비즈니스가 내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자체 서비스의 퀄리티라든지 경쟁력인데 뭐 그런 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그 많은 제품과 그리고 엄청나게 싼 가격 뭐 이거겠죠. 근데 외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경쟁 시장은 외적 요인이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외적 요인이 뭐냐면 아무래도 그 경쟁사와의 관계, 경쟁사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11번가의 경우 지금 SK그룹이 손을 놨어요. 그래서 뭐 투자사들이 뭐 돈 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못 줘. 이 말은 이제 뭐 더 이상 11번가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11번가 인재들이 지금 리크루팅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퇴직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11번가는 더 이제 꺾일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마켓이 어떻게 보면 이베이 코리안 전 이베이 코리아인데 지금은 신세계에서 갖고 있죠. 지마켓 역시 지금 뭐 11번가만큼은 아닌데 앞으로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명확한 디렉팅을 주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는 게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11번가 지마켓이 아마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혹은 아주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2, 3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게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2, 3위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먹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계속 영속적으로 2, 3위권에 있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예전에 쿠팡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소프트뱅크가 엄청나게 밀어줬어요. 그쵸.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그중 유력한 보도 중 하나가 아마 경쟁사들이 쿠팡만큼의 출혈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밀어줬다라는 그런 분석이 어느 정도 힘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쿠팡은 잘 모르겠어. 그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고. 근데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이 더 이상 공격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 B2C가 10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3위만 먹어도 엄청난 매출을 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래서 저는 아마 K-베뉴가 좀 빠르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계산 뒤에는 이런 이제 역학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봐도 지금 다른 데는 다 투자가 빠졌으니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두 회사가 올라가고 있는 거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니까 지금이야말로 진짜 물 들어올 때구나. 어떻게 좀 빠르더라도 노를 저어야 되겠구나라는 좀 판단을 했겠군요. 그러니까 악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힘이 빠지고 있었고 악영향에 이제 대응할 그럴 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이제 샌드백처럼 치겠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리테무의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쿠팡한테 다 밟힌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냥 알리테무가 없었어도 계속 줄어들 수는 있었던 상황이긴 하죠. 네. 지금도 알리테무가 나오고 나서 이제 순위가 밀린 업체들이 꽤 많이 생겼는데 또 소식 하나가 나온 게 이 CJ 대한통운이 지금까지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직구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우체국으로 오거나 아니면 CJ 대한통운으로 오거나 이렇게 배송이 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경쟁 입찰로 바꿀 거다 이런 알리가 발표를 해서 지금 또 CJ 대한통운이 난리가 났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네, 주가 빠졌다 뭐 그러더라고요. 아 주가도 벌써 빠졌습니까? 이게 지금 벌써 알리 때문에 울고 우는 업체들이 막 생기는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게 일단 CJ 대한통운의 그 물류 얘기를 먼저 해보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의 그 물동량을 CJ 대한통운이 80%를 지금 커버하고 있대요. 나머지 20%는 뭐 한진해운하고 우체국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는 앞으로 입찰 경쟁 입찰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해서 그러면 이제 또 뭐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뭐 그 업계랑 물류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바꾸기 쉽지 않다. 이게 알리익스프레스가 약간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비딩을 붙이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직구의 경우에 통관이라는 절차를 펼치잖아요. 근데 이 통관과 택배까지 한 큐에 지금 알리가 넘기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대요. 그게 이제 대한통운하고 한진 정도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한진은 현재 테무 물량으로도 되게 벅차 있는 상태다. 거긴 또 태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택지가 없고 그리고 이제 대한통운이 5천만 박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쉽게 내줄 리가 없다. 그리고 CJ 대한통운 굉장히 작년에 영업이익도 잘 났다고 막 그 택배가 뭐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거 다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 굉장히 알리익스프레스의 성장에 힘입은 거거든요. 그냥 놔줄 리 없죠. 그리고 교체하려면 또 한 3, 4개월 걸린대요.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교체될 가능성보다는 스테이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대신 알리익스프레스 측의 협상력은 좀 더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알리가 유리하게 뭐 둘의 계약 관계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다른 데로 옮겨 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그렇죠. 네. 말씀이시군요. 며칠 전에 나온 보도가 이마트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전사적인 희망퇴직을 받는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게 사실 이마트 창사 이래 94년, 3년 이때 그 설립된 것으로 아는데요.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성장만 했었는데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뭐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지금 과감하게 희망퇴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용을 보니까 15년 차 이상 과장급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받는데 대신 특별퇴직금으로는 24개월치 급여하고 그다음에 뭐 생활지원금 2,500만 원, 그다음 뭐 전직지원금 한 1,000에서 3,000만 원 정도로.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니까 15년 차 6천만 원 받는 과장급이 이제 1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강도 높은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처음으로 전직군 전사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마트 내부에서 되게 임팩트가 되게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이제 실적 악화 때문인데 보면 이게 사실 지금 22년까지는 굉장히 순조롭게 잘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익도 꽤 많이 냈죠. 그래서 한 2, 3천억씩을 냈는데 23년에 성장이 좀 애매했었고 거의 정체가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마켓을 인수했을 때 썼던 게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좀 내부 사람들에게 들어봤는데 지마켓이 어쨌든 이익을 내고 있었어요. 인수를 하고 있을 때는. 근데 딱 인수를 하고 보니까 정말 쥐어짜서 이익을 내고 있었더라. 그래서 채널 통합이라든지 DB 통합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대거 필요한데 개발자를 뽑자마자 바로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M&A를 하게 되면 어쨌든 4, 5조 원 주고 샀는데 그 4, 5조 원이 일종의 이제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거의 90% 확률로 이게 매년마다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자산 평가 처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면 그만큼을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처리를 손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4, 5조 원이라는 게 분명히 그 지마켓이 갖고 있는 재무 상태가 4, 5조 원을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프리미엄이 반영이 돼가지고 4, 5조 원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매년 상각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앞으로는 계속 적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 신세계 매년 상각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은 4, 5조 원의 가치까지는 이제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2조 원 가치인데 5조 원을 주고 샀으면은 3조 원만큼 계속 까 나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뭐 한 번에 까진 않고 네. 여러 차례 까는데, 근데 뭐 얼핏 들어보면 뭐 10조 원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고요. IT 회사들은 자산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식 회계 기준으로 처리를 하면 거의 뭐 아마 1조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 다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영업권으로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상각을 시켜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적자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이마트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뭐랄까 신사업을 벌인 바 있어요. 뭐 PK 마켓이라든지 뭐 삐에로 쇼핑, 제주 소주, 뭐 분스 등 되게 해외에서 되게 핫하고 힙한 그런 트렌드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로컬라이징 했는데 거의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합돼가지고 지금 이마트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희망퇴직을 하는 게 알리테무의 직격탄을 맞은 거는 아니긴 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부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물류 경쟁까지 벌어지게 되면 거기도 굉장히 또 악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 이제 쿠팡발이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쿠팡과 경쟁하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알리테무가 끼어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마켓을 눌러버렸잖아요.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마트가 지금 적자인 상황에서 대응이 이제 손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쭉쭉 나가겠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악영향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이어서 그 네이버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목표 주가가 하락이 됐어요. 보통 원래
안 주가 하죠. 하락 잘 안 시키잖아요. 동결 시키면은 이제 좀 안 좋은가 보다 이러는데 하락을 했을 정도로 지금 뭔가 영향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설명도 제가 읽어봤더니 이 중국발 공습에 대해서 언급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네이버야말로 정말로 중국발 공습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다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사실 SK 그 증권의 그런 관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좀 보자면 일단 우리나라 쇼핑의 현재까지 양대축은 쿠팡과 네이버잖아요. 근데 쿠팡 이용자의 특징은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반드시 최저가일 것이야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바가지는 쓰지 않을 것이야라는 생각 정도 갖고 나는 빠른 배송이나 이런 배송 경험이 중요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쿠팡의 주요 이용자였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네이버 이용자들은 가격 비교를 해서 가장 싼 거를 사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주로 네이버를 이용하는 그런 고객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알리나 테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이버 이용층은 알리나 테무가 타깃 할 수 있는 고객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으로 승부를 거는 사실 네이버는 가격으로 승부를 걸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최저가를 내가 알려줄게. 여기서 사. 이게 최저가야라고 그걸로 승부를 걸었는데 알리나 테무가 최저가라고 생각이 들면 네. 그러면은 검색을. 더 이상 네이버에서 최저가 검색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더 최저가인 알리나 테무로 가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네이버 그 관점으로 보면 네이버가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알리나 테무가 최저가가 엄청 싸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는 중국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네. 중국 제품을 직구로 살 때는 정말 싸다 이런 생각인데 직구 시장은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뭐 작은 포션이거든요. 뭐 작년에 3%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3% 때문에 운명이 갈리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제품을 알리나 테무에서 팔 때 그때 어떻게 승부가 되느냐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때도 알리가 최저가일 것이냐? 그거는 장담하기 어렵죠. 최저가를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는 한국 제품으로 최저가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프로모션을 엄청 때려서 그렇죠, 네. 출혈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리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CJ 그 제일제당의 그 비비고 음식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비비고가 CJ가 쿠팡과 싸우면서 이제 다른 플랫폼들에 막 들어가서 네. 프로모션을 하는데 거기에서 CJ 그 무슨 뭐라 하죠? 한우 사골 국물 이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먹는 거라서 가격을 봤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50% 할인 이러길래 와 싼가 보다 하고 딱 혹시 하고 네이버가 검색했더니 네 GS 쇼핑이 더 싼 게 있더라고요. 아직은 네이버. 그러니까 이게 알리가 언제나 최저가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제품을 가지고 싸우면 그거는 이제 중국 제품을 가져올 때는 네. 그 분명히 더 가격으로 싸지만. 승부가 네. 가지만 네. 한국 제품으로 승부할 때는 언제나 최저가로 승부를 가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가격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배력 면에서 그렇게 네. 위협적이지 않을 네,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관련 질문이 나와가지고. 근데 최 대표의 의견은 그 알리와 테무가 그렇게 많은 품목을 다루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이버 쇼핑하고는 또 이제 가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 이커머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광고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광고 사업엔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뭐 결론적으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100% 믿고 있진 않아요. 그 왜냐면 말은 누가 믿겠어요? 저는 이해되거든요. 네.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주주들한테 그래서 우리 주가 안 떨어질 거예요. 이런 건 너무 대표가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렇구나 안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기 힘들죠. 네. 근데 이게 좀 왜 안 받아들여지냐면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 거래 성장률이 한 4-5% 정도밖에 안 됐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늘 두 자릿수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네이버 쇼핑이 약간 힘이 빠졌다. 그게 뭐 알리테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빠진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확실히 네이버 쇼핑의 판매자나 아니면 판매 상품을 보면 정말 뭐 PM이라든지 아주 강력한 충성도를 가진 것보다는 정말 뭐 공산품도 많고, 그리고 아까 그 심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게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알리나 테무의 어느 정도 경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뭐 긍정 회로를 돌리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성장률이 정체되고 이건 사실 알리테무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쿠팡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쇼핑하는 습관이 완전히 쿠팡으로 굳어지고 쿠팡의 와우 멤버십이나 이런 게 너무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네이버가 쿠팡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점점 이제 가격 그 거래액이 줄진 않지만 성장이 좀 정체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는 이제 쇼핑 회사지만 쇼핑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사는 회사는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네이버는 쇼핑몰들의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거든요. 그런 면에서 알리나 이제 테무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가격 비교에 안 들어와 있는데, 거기 그 걔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사를 하려면 내가 최저가임을 자랑하고 싶으면 그 네이버 된다. 쇼핑 검색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 입장에서 긍정회를 돌려보면 그러면 그 안에서 더 싼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쿠팡으로 갔다가 더 싼 제품이 있나 하고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보는 가능성이 늘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 오픈마켓들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그 판매자들의 제품들이 주로 보여지는데 그 이제 다른 어떤 파트너가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늘어날지 않는 그 쇼핑 검색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사실 모르는 얘기고요. 근데 뭐 또 벤더들이 어떻게 보면 알리 생태계로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뭐 리스크일 수도 있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무튼 분명한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한 1,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정부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관세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뭐 관세가 부과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무튼 우리나라 업체가 역차별당하는 거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정말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적 정도에서 끝날까요? 뭐 일단은 지금 역차별 이슈부터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역차별 문제가. 왜냐면 그 중국에서 그 한국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물건 수입해서 오는 경우 이게 품목마다 다 다르긴 해요. 뭐 정말 몇백 프로까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0% 있는 것까지도 있는데, 근데 보통 한 8%가 이제 관세 스탠다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8%를 관세로 내야 되는데, 근데 다만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직구를 한다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루에 $150 이하 물건을 샀을 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테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는 이유가 굉장히 싸기 때문이잖아요. 웬만한 제품이 다 $150 이하거든요. 그래서 뭐 100%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하루 이렇게 구매를 하면 계속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몇 천만 원 정도, 한 5, 6천만 원 정도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연봉 5, 6천만 원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언더밸류 이슈도 있어요. 언더밸류 이슈가 뭐냐면 그 보통 신고를 할 때 100% 신고를 보통 해야 되는데 좀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이제 관세 그
면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언더밸류가 있다 없다 이런 이슈가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00% 잡고는 있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이슈도 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이렇게 제작해서 판매하려면 KC 인증이라고 인증 제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도 그걸 이제 거치는데 시간도 꽤 많이 걸리고 또 한 100만 원 정도 또 돈을 내야 돼요. 또 3년마다 갱신을 해줘야 되고, 근데 직구는 또 여기에서 면피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미테이션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이제 짝퉁 그 논란인데, 우리나라도 오픈마켓 예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한창 홍역을 치렀고, 그래서 100% 이제 보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들이 생겨나는데, 여기에서도 그 알리하고 테무가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좀 역차별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여기에 피해받고 있는 뭐 수입업체 아니면 제조업체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TF가 이렇게 생겼어요. 직구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이 TF가 생겼는데 아직까지 이제 명료한 그런 공식 발표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이제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고민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 쉽지가 않냐면 일단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알리 테무 규제법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둘을 딱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뭐 국제관계 이슈가 국제관계가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용자들의 반발을 살 수가 있거든요. 아, 요즘같이 이제 불황기에 정말 그 물가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소를 해야지, 이것마저 막으면 어떡하냐 이런 반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결합돼서 이거 아직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근데 곧 어떤 형태로든 나오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수입이 아니거든요. 직구는 우리가 수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최종 소비자가 그냥 거기서 사는 거잖아요. 만약 KC 인증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KC 인증은 누가 받냐면 소비자가 받아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상 어려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차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 국내 수입업자가 그걸 뭘 하려면 그거는 이제 그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직접 사면 인증을 안 받아도 되죠. 이건 그냥 구매니까 수입이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모두가 그런 캐시 인증을 받아라라고 하면 소비자가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 그러면 사지 말라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공평하게 가다가 아니고 거기에 막자는 거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역차별은 존재하지만 없애기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뭔가 대책이 나오긴 나오겠으나 그거를 뭔가 딱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금 상황인 거죠. 기술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법 기술적으로. 그렇죠. 뭐 지금 한미 FTA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손봐야 될 수도 있다. 이걸 막으려면. 그래서 지금 다양한 아무튼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있을지는 지금 확실히 장담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공격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품 말씀도 해주시는 분이 있으신데, 특히 테무 같은 경우는 이게 공짜로 물건을 주는 것처럼 광고 클릭을 유도를 해서 들어갔는데 보면은 한 8개 사면 그중에 3개 공짜. 이게 공짜냐 이제 이런 뭐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까 TF 말씀해 주셨는데 뭐 관세 쪽뿐만이 아니라 뭐 공정위, 산업부 이런 데까지 다 나섰다고 하는데 그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는데 혹시나 뭐 막는다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알리는 우리나라에 지사가 있어요. 코리아 지사가 있으니까 거길 이제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 테무가 되거든요. 테무는 한국에 뭐 듣기로는 최근에 뭐 어디 역삼동 어디에 사무실을 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한국에 사무실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중국 서비스예요. 중국 서비스에 한국 사람이 가서 이용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공정이나 이런 데가 뭔가 테무한테 야 니네 가품 좀 검수 좀 해줘라고 하려면
한국에서 연락할 데가 없어요. 그럼 중국 가야 돼요. 야, 중국 본사 가서 테무 본사 가서 야 니네 좀 잘해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남의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되게 뭐 컨트롤할 수 있는 아무 그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지정 대리인 제도라는 거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네. 일정 수준 이상 한국에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있다면 해외 플랫폼이 있다면 한국에 지정 대리인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그 지정 대리인 누군가 컨택 포인트 좀 만들어줘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들이 뭔가 뭐 소비자 불편 우리가 들어오면 니네한테 이거 전달할 창구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런 걸 만들겠다. 그럼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는 만약에 안 하고 뻑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그럼 듭니다. 이제 사실 안 하고 나는 안 할 건데라고 네. 하면 답은 별로 없어요. 그 중국 회사를 우리 법으로 중국에 있는 중국 회사를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만약에 한다면 네. 차단 차단.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아. 그 서비스에 못 가게. 있잖아요. 이거 불법 사이트 유해 사이트 접속 네. 뭐 이런 걸 아. 그거 있잖아요. 경고 그쵸. OR.KR 루트 그거 네. 그쪽으로 뭐 한다든지 이래서 차단은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거 위에 답은 없을 것이다. 이 차단까지 가려면 이제 정말로 양쪽이 거의 파국에 치달아야 아마 그런 게 좀. 근데 이제 가능하겠죠. 저는 이런 규제가 만들어지면 알리든 테무든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한국에서 지금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죠. 한국 법도 지켜주고 네. 그래야 장사 더 잘 되는 거죠. 거기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배째라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제가 너무 우습게 만듭니다. 아무튼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여기서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좀 여기랑 엮이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이 요새 계속 엮여 나와요. 이 회사가 이 다이소가 네. 예, 오히려 테무 알리 열기 때문에 다이소가 뜨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제 주위에서도 제가 이제 예전부터 알리를 많이 샀던 걸 아니까 자꾸 저한테 괜히 찔러요. 야 다이소가 더 싼데? 막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요 다이소가 정말 예전에 이렇게 갑자기 안 떴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재평가 받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다이소가 이게 엄청난 기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얼핏 생각했을 때 그냥 1,000원짜리 몰 뭐 이런 걸로 네.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일단 30년이나 됐고요. 92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전국에 매장이 1,5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만 명씩 하루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이에요. 오프라인 회사인데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루는 품목도 뭐 정말 수백만 개 이를 정도로 엄청난데 그래서 요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한번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실적이 전 모든 경영자들이 원하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지금 3조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그 박정부 창업자가 이런 면을 했습니다. 이게 1,000원을 경영할 줄 알아야 3조 원도 경영할 수 있다. 이런 명언을 날리셨는데 네. 그래서 예, 이제 바꾸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잘 나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불황이고 싸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물론 그게 뭐 있어서 어느 정도 순풍을 받겠는데 30년 동안 일단 엄청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다이소에 있는 대부분의 제품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그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기획을 하고 바잉을 해서 끌어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D2C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거래액이 워낙 있고 다 유통망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뭐랄까 그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그런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케팅도 잘해요. 이게 다이소가 얼핏 생각했을 때 그렇게 온라인 마케팅 못할 것 같은데 요즘 다이소를 가리켜서 10대들의 놀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SNS에 예를 들면 다이소에서 정말 꿀템인 거 모아보기 막 이런 거 올리는 게 틱톡이라든지 유튜브에 올리는 게 정말 대세가 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게다가 다이소에서 그런 걸 또 잘 이용해요. 그래서 SNS 핫템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제품들을 모아서 그 사이트에 홍보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전사적으로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가
커머스 쪽을 이제 파야 되겠구나. 오프라인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품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에서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지의 세계인 그런 그 이커머스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다이소 몰로 여러 가지 그런 사이트라든지 서비스를 통합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이것도 이미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앱 월간 사용자를 보면 이게 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예, 100만 명 선을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마케팅도 때리고 이제 기능도 대폭 늘리면서 2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올랐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뭐 외적인 그런 시장 경쟁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다이소가 정말 만만치 않은 기업이고, 여기가 커머스 업계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다이소 열풍을 보면서, 그리고 알리테무 열풍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분명히 이 쿠팡이 올라갈 때만 해도 최저가 경쟁은 이제 끝났다. 네. 이제부터는 고객 경험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리, 테무, 다이소 최저가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네이버도 최저가 네. 말씀. 이게 왜 다시 최저가가 각광을 받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늘 최저가였어요. 사실은 커머스 업계가 사실 둘 중 하나였잖아요. 싸던가 아니면 빠르던가 둘 중 하나였는데, 근데 싸다라는 가치는 사실 그렇게 바뀌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쿠팡도 빠르다 이야기는 했지만, 쿠팡도 최저가 경쟁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썼고, 그리고 이제 신세계라든지 이마트, CJ 등과 경쟁할 때도 그런 걸 굉장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최저가가 커머스 업계 계속 화두였고, 근데 여기서 좀 여담으로 최저가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긴 한데, 또 최저가가 어떻게 보면 또 손쉽게 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경쟁성이 좀 약한 거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냥 적자 불구하고 그냥 매입하면 돼버리는 거고, 네. 그리고 마케팅 더 때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최저가의 공이 계속 넘어가고 있었죠. 소셜 커머스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 쿠팡이 넘겨받다가 지마켓 옥션 11번가가 또 하기도 했다가 하긴 했는데, 테무와 알리 같은 경우는 아예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입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큰 변화가 좀 있었고, 좀 다이소도 자체적으로 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조상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좀 힘을 얻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천하통일은 쿠팡이다. 네. 다른 데는 네이버 정도 옆에서 이렇게 파트너로 한번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K베뉴에 아까 CJ 쪽 붙었다 그랬나요? 네. 네, 이런 것처럼 또 새로운 뭔가 큰 이커머스 회사가 출연하는 것 같으니까 네. 좀 이 세력 구도에도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 네. 그럼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네이버랑 이렇게 힘을 네, 합쳐서 빠른 배송 쪽으로 한번 쿠팡한테 이렇게 뭔가 싸워볼까, 이런 연합전선도 있었잖아요. 네. 그게 또 지금 알리 연합전선으로 가는 거고, 네. 한지는 테무랑 가고, 뭔가 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일단 우리 반 쿠팡 연대라고 우리가 흔히 불렀던 거 있잖아요. 네. 쿠팡을 싫어하는 회사들 그들이 지금 이쪽을 좀 밀어주는 것 같아요. 알리, 테무 쪽을. 왜냐하면 쿠팡의 힘을 좀 빼야 네. 특정 회사가 너무 독식하면 교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쿠팡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는 떨어져 나와서 지금 이제 네이버나 이런 쪽하고 하고 있지만, 쿠팡이 싸워볼 만한 다른 플랫폼이 또 생기면 거기를 지원해 주는 거죠. CJ가 K벤이 생기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늘 메인 페이지에 CJ가 이만하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다른 플랫폼을 지원하고 싶어하는 건 너무 본능적인 움직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국내 안티 쿠팡들이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일 좀 위험해 보이는 거는 기존 오픈 마켓들이 좀 위험해 보이죠. 네. 테무나 알리에는 신비롭고 싼 제품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간 김에 이제 CJ도 살 수 있는 거죠. 신비롭고 싼 제품들을 구경하다가 CJ도 햇반도 사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11번가나 이제 지마켓은 내세울 만한 게 딱히 없어요.
다 비슷비슷한 제품들을 비슷비슷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쿠팡처럼 완전히 새로운 배송 경험을 제공하거나 네이버처럼 최저가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어라는 걸 있거나 알리테무처럼 신비로운 제품들이 많아 와서 구경해 이런 아주 차별화할 만한 그런 게 그쪽에는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막 아까 그 초반에 봤듯이 막 떨어지는데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반사이익을 받는다면 뭐 일단 미디어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요. 그 광고 엄청 하잖아요. 미디어 회사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기회다. 싸워라. 니들이 싸울 때 나는 돈을 번다. 이런 그래서 뭐 지금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미디어 회사들은 아마 박수를 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DB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상품 DB가. 그래서 그 PB를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 벤더 기반의 유통 플랫폼이나 이런 회사들은 어느 정도는 저는 그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신세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좀 자체 PB를 만들 수 있는 능력들. 근데 어디서든지 다 떼올 수 있는 데들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그 알리하고 테무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네이버 쇼핑, 뭐 11번가, 지마켓 이런 회사들은 이게 자체 PB보다는 대부분이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중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커머스 외 기업들은 아무래도 저는 벤더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왜냐면 어쨌든 이제 이들이 그 이제 사입가를 이제 경쟁할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높은 그런 걸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들 또한 어떻게 보면 물류 회사들처럼 뭐 쿠팡의 독주 체제를 바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이걸 좀 응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류 회사도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 여러 가지 플랫폼이 발전할수록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물류 회사 몇 개 안 되니까. 네. 특히 택배, 뭐 라스트마일 같은 경우에 되게 차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테고 그러려면 반사이익을 얻겠죠. 네. 이커머스 자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이게 PB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미디어 광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 특히 TV 같은 경우에 예전에 게임 앱이 먹여 살리고 슈퍼셀에서 먹여 살리고 네네. 부동산 앱이 열심히 싸우다가 또 배달 앱이 싸우다가 이래서 TV도 신난데 막 이랬었는데 그런 뭐 경쟁이 TV뿐 그렇죠. 아니라 TV에서도 온라인 일어날 광고. 수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사실 업계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한창 유동성이 많고 그리고 다들 이제 공격적으로 싸울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는 플랫폼의 시대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그런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드 파티라든지 셀러라든지 아니면 뭐 스튜디오 이들이 어떻게 보면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 기회가 그 플랫폼에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알리테무랑 연동을 잘하고 이들이 가진 인프라망을 잘 활용해 먹는 이런 거에 계속 고민하는 회사들이 돈 벌 수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판도 커지고 또 뭔가 활발해지니까 좀 지금 쿠팡한테 독주로 가면서 뭔가 좀 활력을 잃는 것 같던 이커머스 시장이 좀 다시금 불붙는 좋은 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여쭤봤고요. 이제 3개월 만에 또 이렇게 다루게 될지는 정말 몰랐었는데 굉장히 빠른 지금 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다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이렇게 한번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그 아웃스탠딩 하나만 더 홍보를 하자면 네. 아웃스탠딩이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4개가 됩니다. 총 이게 구독자방 2개랑 뭐 창업자방, 투자자방이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증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할 예정인데 그걸 꼭 가입해서 꼭 저희 이제 들어오시면 굉장히 다채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즉석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이라인 매일 아침에 그 뉴스레터 나가고 있는데요. 뉴스레터 재밌어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다음 주가 총선이어서 아마 그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2주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3주 후에 만나뵐 확률이 훨씬 높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4주 후에 만나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두 분도 투표도 열심히 하시고 네 투표 끝나고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